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32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백발백중. 100번 쏘아 100번 모두 맞는다는 뜻입니다. 백발백중. 이 성어는 전국책 서주책에 기록된 초나라 양유기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명궁 양유기는 100걸음 떨어진 곳에서 버드나무 잎을 향해 쏘면 100번 쏘아 100번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이를 본 구경꾼이 이제 활 쏘는 법을 가르칠 만하다고 하자 양유기는 불쾌했습니다. 이에 구경꾼은 기력을 아끼지 않고 쏟아지쳐서 단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 그간 쌓은 명성을 모두 잃게 된다며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훗날 종행가 소련은 이 고사를 인용하여 연승에 취한 진나라 명장 백기에게 무리한 진군을 멈출 것을 충고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량이라도 자만하지 않고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정확히 분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백발백중.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외 없이 계획한 대로 들어맞거나 예상 및 예측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적중하여 완벽한 결과를 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백발백중. 철저한 준비와 탁월한 실력을 갖추어야만 매사에 흔들림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성과에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백발백중.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백아절현. 백아가 검은고 줄을 끊었다는 뜻입니다. 백아절현. 이 성어는 여시춘추 본미편과 열자 탕문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고관 백아는 뛰어난 검은고 연주가였고 나무꾼 종자기는 그의 음악을 완벽히 이해하는 유일한 직이었습니다. 백아가 높은 산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종자기는 태산 같다고 감탄했고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장엄한 황하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종자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음악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가 사라지자 백아는 깊은 절망에 빠져 검은고 줄을 끊어버리고 평생 다시는 악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고사는 타인과의 깊은 공감과 이해가 빚어내는 진정한 우정의 숭고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백아절현.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세상에 자신의 마음과 진가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 안타까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백아절현.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의 벗이 삶에서 얼마나 절대적이고 숭고한 가치를 지니는지 깨닫게 하는 교훈입니다. 백아절현.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빙탄지간. 얼음과 숯불의 사이라는 뜻입니다. 빙탄지간. 이 성어는 한비자의 현악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전국시대 말기 법가를 집대성한 사상가 한비자는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 육아의 이상적인 도덕 정치와 법가의 엄격한 법치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얼음과 숯은 같은 그릇에 오래 담아둘 수 없고 추위와 더위는 동시에 오지 않는다라고 비유하며 성질이 상반된 두 가지 정치 이념을 어설프게 섞어 쓰려는 군주의 어리석음을 경계했습니다. 얼음이 숯불을 끄거나 숯불이 얼음을 녹이는 필연적인 충돌을 짚어낸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갈등 상황 속에서 무리한 타협보다는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직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빙탄지간. 얼음과 숯불이 함께 있으면 얼음이 녹아버리거나 숯불이 꺼지듯 성질이 정반대여서 도저히 어울리거나 타협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빙탄지간. 인간관계나 조직에서 억지로 상극을 엮기보다 각자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거나 조화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빙탄지간.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은인자중. 마음속에 감추어 참고 견디며 스스로 몸가짐을 무겁게 한다는 뜻입니다. 은인자중. 이 성어는 한나라 사마천의 보이만서와 논어의 사상적 배경에서 유래했습니다. 전한시대 태사령 사마천은 흉노에 항복한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 무죄의 극심한 분노를 사내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궁형을 받게 됩니다. 목숨을 끊어 명예를 지키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으나 그는 위대한 역사서 지필이라는 평생의 수건을 위해 뼈를 깎는 모멸감을 가슴 깊숙이 숨기고 참아냅니다. 이후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스스로 몸가짐을 무겁게 하며 매진한 끝에 마침내 동양 최고의 역사서 사기를 완성합니다. 순간의 치욕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자신의 길을 걷는 굳은 태도가 위대한 성취의 밑거름이 됨을 시사합니다. 은인자중.
억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지고 처신을 신중히 하는 군자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은인자중. 경거망동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교훈입니다. 은인자중.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장유유서. 이 성어는 맹자 등문공 상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전국시대 농가 사상가 허행의 무리가 맹자에게 지배층을 포함한 만민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맹자는 사회적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요순시대의 정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백성이 배불리 먹게 되었으나 가르침이 없으면 짐승과 같아지기에 순임금이 설을 사도로 삼아 오륜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명시된 인륜 중 하나가 장유유서입니다. 본래 이 원문은 연장자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통제가 아니라 경험을 쌓은 이를 존중하고 어린 자를 아끼는 상호적 질서를 뜻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이 교조화되며 다소 수직적 위계로 변질되기도 하였으나 당대 원전의 본뜻은 세대 간의 조화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사는 오늘날 심화되는 세대 갈등 속에서 수평적 소통과 더불어 상호 존중의 가치를 회복하라는 시사점을 줍니다. 장유유서. 단순히 나이에 많고 적음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간에 먼저 경험한 이를 존중하고 어린 사람을 보살피는 상호적 예의와 질서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유유서. 세대 간의 배타적 대립이 아닌 서로의 역할과 경험을 인정하는 상호 배려가 곧 건강한 사회 질서의 근간이라는 교훈입니다. 장유유서.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화중지병. 그림 속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화중지병. 이 성어는 진수의 삼국지 위서 노육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위나라의 제2대 황제 조회가 이부상서 노육에게 관리를 추천하라 명하며 남긴 일화입니다. 황제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헛된 명성에만 기대는 자를 뽑지 말라. 명성이란 땅에 그린 떡과 같아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법이다라며 실질적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문벌과 입소문만으로 관직을 얻던 구품 중정제의 폐단을 날카롭게 꼬집은 사건입니다. 노육은 이 엄중한 명을 받들어 재능과 실무 위주로 철저히 검증해 훌륭한 인재를 발탁했습니다. 거칠애와 허명보다는 내실과 실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현대 사회의 평가 기준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화중지병. 겉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탐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대상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화중지병.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헛된 희망을 품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달성 가능한 실질적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화중지병.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호사다마. 이 성어는 금나라 동해원의 희곡 서상기 제궁조 등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생장생은 보도사라는 절에서 명문가의 딸 최앵앵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둘은 평생을 약속하지만 앵앵의 어머니 최부인은 장생이 가난하고 벼슬이 없다는 이유로 혼인을 강제로 가로막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이별의 풍파 속에서도 장생은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훗날 장원급제하며 마침내 사랑을 쟁취합니다. 이 험난한 과정을 두고 문어는 누가 알았으랴 좋은 일에는 겪어야 할 시련이 많음이라며 기록했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따르는 시련도 크니 역경을 성취를 위한 연마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사다마. 순조롭게 진행되는 훌륭한 일이나 경사스러운 상황일수록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나 뜻밖의 변수가 생기기 쉬우므로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호사다마. 일이 잘 풀리고 성취를 목전에 둔 순간일수록 자만하지 않고 위기를 대비하는 겸손함을 갖춰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호사다마.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일로순풍. 배가 가는 길에 내내 순조로운 바람이 분다는 뜻입니다. 일로순풍. 이 성어는 청나라 소설 아녀영웅전에서 유래했습니다. 본래 순풍이라는 단어는 순자 권학편의 순풍이호에서 보듯 자연의 순리를 타고 뜻을 쉽게 이룸을 뜻했습니다. 이후 해상무역과 상인들의 육로 통행이 급증한 명청시대를 거치며 도적과 거친 자연의 위협 속에서 길손이 무사히 목적지에 닿기를 바라는 민중의 염원이 담긴 관용구로 굳어졌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이 먼 길을 떠나는 지기에게 일로 순풍하시오라며 이별의 술잔을 건네는 장면들을 통해 대중적인 사자성어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삭막한 사회 속에서도 낯선 길을 나서는 이들을 향한 이타적인 연대감과 축복의 가치를 전합니다. 일로 순풍.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앞길이 평안하기를 빌거나 어떤 일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뜻하는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로 순풍. 순탄한 과정에 감사하며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자연의 순리와 주변의 도움을 겸허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일로 순풍.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구태의연. 옛날의 모습이나 태도가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구태의연. 이 성어는 특정한 문헌의 고사보다는 여러 정사와 문집에서 구태와 의연이 결합하며 굳어진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왕조가 교체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보수 세력이 기존의 기득권과 체제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송나라 왕안석의 신법개혁 당시 옛 제도를 고집하던 구법당의 상황을 후대 학자들이 평가할 때 이러한 개념이 투영되었습니다. 본래 고전 시가에서 자연의 변함없음을 찬양하던 긍정적 어휘인 의연이 구태와 결합하면서 혁신을 거부하고 낡은 관습에 얽매인 정치적 사회적 정체기를 비판하는 서사적 도구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여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매몰되는 조직과 개인에게 뼈아픈 경계가 됩니다. 구태의연.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낡고 오래된 방식이나 태도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정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태의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의 방식에만 머무르며 스스로를 혁신하지 않으면 결국 시대에 도태되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구태의연.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라는 뜻입니다. 기호지세. 이 성어는 정사인 수서의 독고 항우전에서 유래했습니다. 남북 조시대 말 북주의 선제가 갑자기 승하하자 섭정을 맡은 외척 양견은 한족으로서 선비족 왕조를 뒤엎고 새 나라를 세울 야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독고가라가 사람을 보내 전했습니다. 대사가 이미 벌어져 짐승의 등에 올라탄 형세이니 절대 내릴 수 없습니다. 도중에 내리면 잡아먹힐 것이니 끝까지 뜻을 이루소서. 이 냉철한 격려의 결단을 내린 양견은 반대파를 숙청하고 황제에 올라 수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 고사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사를 도모할 때 주저함 없이 끝까지 돌진하는 결단력과 용기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기호지세.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 포기하면 도리어 큰 화를 입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밀고 나아가야만 하는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호지세.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기호지세.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